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택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택배 시스템이죠. 일상적으로 뭐 하루 이틀 안에 많이 도착을 하는 이 택배가 실제적으로는 뭐 접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실제로 운송장에 기재해야 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시험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러한 택배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택배 운송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배 운송 약관을 이제 원틀은 대부분의 택배 회사들이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일부 필요한 내용들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약관에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배 시스템의 정의를 보시면, 택배라 함은 소형 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자, 택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소형 그리고 소량 화물을 얘기합니다. 자, 물론 택배로 굉장히 큰 것도 오던데요 라고 이제 하실 수 있지만, 비교적 화물들 중에서는 소형, 소량 화물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소비자들이 있는 장소까지 물건이 오는 것을 택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택배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자, 택배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손해배상 한도액이라는 말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시험에서는 여기에 있는 말들을 가지고 시험에서 보기에 틀린 거, 맞는 거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한 번씩 같이 볼게요. 택배 사업자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자,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택배를 위탁하는 자로서 운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 송하인은 송화인이라고도 하고 송하인이라고도 합니다. 화물을 이제 보내는 사람, 화물을 보내는 사람이라 그래서 송화인 혹은 송하인이라 그러죠.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고객, 우리 주체가 되는 거죠. 물건을 보내는 사람. 자, 그리고 받는 사람을 이제 수하인이라 그럽니다. 3번에 보시면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 그래서 이거 물건을 받는 사람을 수하인이라고 부릅니다. 수하인. 물건을 받는 사람. 자, 그 다음이 운송장인데요. 여러분들이 택배를 접수하고 나면은 영수증 같은 종이를 줍니다. 거기에 등기번호나 이제 주소 그리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택배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이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그래서 운송장이라고 부르고요.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택배를 보내러 가면 그 택배 사업장, 뭐 우체국이든 어떤 택배 회사든 가가지고 택배를 맡깁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자, 택배 사업자가 그 화물을 받아가서 대신 보내주죠. 그래서 그 작업을 사업자 입장에서 수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번에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물건, 택배물을 최종 고객에게 전달해 주는 거, 이거를 인도라고 합니다. 자, 7번에 보시면 손해배상 한도액. 자, 손해배상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택배를 운송하다 보면은 뭐 멸실되거나 손상되거나 파손되거나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는 손해배상 한도를 정해 놓는데, 자, 손해배상 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다만, 자, 손해배상 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손해배상 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한다. 자, 손해배상 한도액은 운송장에다가 고객이 별도로 물건의 금액을 적지 않으면 50만 원 한도로 50만 원 한도로 정해서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이 운송물의 가격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가격에 맞춰서 하겠죠. 그런데
이 가격이 또 300만 원이 넘으면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또 사업자가.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배 시스템의 특징을 보시면 택배 서비스 사업적 특징, 뭐 장치 산업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지가